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순서죠,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신문 윤정훈 기자입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결국에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당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단일화 말씀이십니까? 그 대상으로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명이 경선이 진행되고 이제 그 수요일이면 4명으로 압축되고 그 다음 또 2명으로 압축된 다음에 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 뽑힌 다음에 단일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 이재명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 뜻을 모으겠습니다. 네. KBS의 이지은 기자라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서 반탄 후보들을 다 이제 비판하셨는데 나경원 후보를 콕 집어서 비판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먼저 옮겼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그 거리 시위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탄의 그런 그 주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그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찬성하고 거기에 자기가 입후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대통령 선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컷오프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차 컷오프요. 곧 있으면 이제 컷오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좀 4강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전망이나 좀 당이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이 4강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저 오마이뉴스 조정민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반 이재명 세력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 이재명 후보가 만일 지금 말씀하신 그 나경원이나 김문수나 또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된다면 그때도 같이 힘을 모으실 건지 하나 여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사과를 한 분이 안 계십니다. 저는 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빼고 네. 나머지 후보들이 사과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를 안 한 분들하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도 경선이 끝난 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경선 후보들이 이제 패배했을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럴 때도 비록 그 경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분들은 반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설득해서 함께 진정을 갖추고 함께 대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프레임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선거를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결과를 보면은 그 정권 교체 비율이 50% 전후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그것도 또 약간씩 다릅니다만 35%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15% 정도의 그 국민들이 주로 이제 그 중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마음을 못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의 표를 가져오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분께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입니다. 이미 경선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예. 여기 후보로 참여하기 전에 이제 반탄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저는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자기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은 그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존중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대선에 나오게 됐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저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사실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분. 평화뉴스 김영환 기자인데요. 윤 어게인 신당이 창당되려다가 좀 무산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직 출당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뛰어넘으실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결국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최종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렇게 그 탄핵이 인용이 됐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결국은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린 기자입니다. 22일 날 이제 사방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여론조사 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후보와 후보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나 후보가 어제 안 후보님을 향해서 남의 분지에 안락고나님 뻐꾸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윤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순서죠,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이제 마지막 예. 각축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실 뭐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 오차 범위라는 것도 존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전체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국민 여론조사가
그 중에서 또 우리 당과 무당 측만 이렇게 조사하는 거기에다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전체 국민 여론조사가 제가 나경원 대표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 말씀. 오늘부터 국민 여조 이제 시간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대구 일정은 이틀 연속하고 계시기에 약간 부족한 보수 민심을 챙기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경기도나 수도권 쪽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 수도권만큼 많은 당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 대구 경북 쪽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도 그만큼 또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분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여러 후보들 사실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정치인의 자질들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전문성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하는 그 부분은 이번 탄핵에 관련돼서 이 보인 행동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이나 또는 사과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누구인지 제가 이름은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세 분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 국민께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번 새롭게 대선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저는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래로 한 번도 같은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5년이 지나면서 그 지지율이 낮아져서 그런 실망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5년마다 시대적인 과제가 달라져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뽑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경력이 부족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3년 만에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치 경력이 부족하고 정치에서 뭐 한 번도 사실 성공하지 못했던 승리하지 못했던 검사 출신 후보를 또다시 뽑아서 제2기 검사 정권으로 만들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